안녕하세요. 이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부동산 전망과 향후 부동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LH와 이제 KB가 대표적으로 월간의 동향을 정리해서 내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LH 쪽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부동산 초점으로 맞췄고 KB 쪽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출이나 자기네들 유리한 금융권의 위주로 해서 맞췄다라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좀 다른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거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감정원 자료, 그리고 주택연구원 자료, 주택산업연구원, 뭐 국토연구원 이 자료들을 갖다 쓴 것들이고요. LH에서 한 거는 이제 뒤에 전망지수에 대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지수와 그 다음에 현재 돌아가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 수가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나가는 데 있어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KB도 그렇고 지금 LH도 마찬가지 그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우리가 점점 중요해지는 기관이 세 가지가 되는데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점점 중요해지고 그리고 KB 또 중요해지는 기관이 됩니다. 부동산 쪽에서는. 그리고 또 LH 또한 중요해집니다. LH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주택 전세 안정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나 이런 거를 내놓음으로 인해서 LH가 상당히 이제 전세나 임차인에 대한 게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번 발표에 의하면 LH가 상당 부분 많이 이제 사업을 가져갈 거로 보여지고 그 사업에 따라서 우리 집값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에 전체적인 걸 보면 아파트 지수나 이런 건 대폭 연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구, 울산, 강원의 상승폭이 소폭 확대된 반면 보니까 대구, 울산, 강원 그리고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김포가 이번에 또 묶였고 대구가 이번에 조정구역으로 또 묶였고 부산이 이번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다른 타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규제 외 지역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지역들이 이제 다음 달에 보면 또 이제 확실히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서울, 경기, 대전, 세종 등은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누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LH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주택 거래량, 그 다음에 주택 상승폭,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 지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거래량도 이제 파악을 해서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아파트 거래나 토지 거래나 이런 부동산의 전반적인 거를 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자, 수도권 쪽에서는 용인, 구리, 하남, 남양주, 의왕 등 지역이 상승폭이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는 얘기가 되고 인천은 상승을 계속 유지한다는. 그러니까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인천은 올라갈 때 제일 늦게 올라가고 맞는 얘기죠. 떨어지게 되거나 이럴 때는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인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탈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탈피를 해서 인천이 5대 광역시 중에 광주광역시와 더불어서 제일 낮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하나는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천이 먼저 떨어지고 제일 나중에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전, 부산, 광성 보시면 5대 광역시 중에서 대전, 부산, 광역 상승폭은 축소됐고 대구, 울산의 상승폭은 확대됐어요. 그래서 울산이 이번 조정구역에서 빠진 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다음 발표되면 파주하고 울산은 반드시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파주나 울산, 파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울산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갑자기 급감하고 거래 절벽이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세종시 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고 여전히 강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오는 거죠. 오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고 동향 지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것 같고 전반적인 걸로 보시면 여기 심리 지수에 대한 거를 보면
여전히 심리 지수는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는 여전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120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리 지수 자체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100 이상과 100 이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2015년 기준으로 100을 잡습니다. 그래서 2015년 100보다 높으면 이제 100 이상으로 나가는 거고요. 계속 이제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5년 심리지수보다 낮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19년 10월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20년 9월까지 계속 지수가 올라가는 거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심리지수가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망지수라는 거는 0에서 94까지는 하락을 얘기하는 거고 95부터 114까지는 보합을 얘기하는 거고 115 이상은 지금 상당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소폭 하락했죠. 97로 하락했어요. 보합인데 약보합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약보합일 거다 전국적으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규제나 대출 뭐 여러 가지 규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정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 가격 동향을 보면 뭐 전국적인 것도 있고 수도권도 있고 서울도 전체적인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강남의 가격과 대전의 주요 도시 울산 그다음에 세종 가격들을 보겠습니다. 자, 강남 가격은 지난달에도 이걸 말씀드려서 얘기했지만 모든 부동산 지표의 기준점이 됩니다. 기준점이 되는 만큼 이 강남 지표가 꺾이면 다른 곳의 지표들이 꺾이게 됩니다. 강남 지표가 꺾이면 강북도 일단 꺾여 나갈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세종이나 이런 데도 일단은 좀 주춤해질 겁니다. 서울 수도권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도 마찬가지일 거고 해운대도 부산 해운대도 마찬가지가 돼요. 물론 이제 다 그런 데가 이제 조정구역으로 묶였지만 규제가 되고 있지만 강남이 사실은 그걸 이제 벽을 뚫어줘야 다른 지역도 그걸 이제 희망을 갖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어쨌든 강남의 가격 동향 자체는 아직까지 꺾이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약간 꺾인 면이 보였었지만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금 보시면 약간 꺾여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밑에 거가 지금 보시는 이 가격이 매매 지수인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금 전월 대비해서 약간 꺾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전에도 약간 꺾였죠. 대신에 뭐는 올라갔어요? 전세 지수는 상승에 들어가 있더라 이거죠. 전세는 앞으로 계속 전세 대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지만 11월 19일로 해서 전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는 앞으로 계속 상승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전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가격, 지금 이 분홍색 쪽이 아파트 가격인데 약간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전세는 지금 여전히 상승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울산은 보시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더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울산은 상승폭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세가 있으니까 갭이 좀 더 많이 붙겠죠. 이제 가격 차익에 의해서 상승폭이 붙어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구역으로 묶이고 난 다음에 매매 가격은 고정이 될 거고 전세 가격은 그래도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견이 되는 거죠. 자, 금리는 뭐 우리가 KB에서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뭐 금리나 이런 거 있고 연체율은 지금 2년 연속, 2개월, 3개월 연속 지금 최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KB 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6개월 후에 경매 나올 물건이 적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6개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뒤에 우리가 부동산 전망지수는 상승폭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입니다. 심리지수 아까 처음 정리되어 있는 것대로 실질적으로 심리지수 자체를 보시면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토연구원 자체도 상당히 높은 지수로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사실은 잘못했어요. 국토연구원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실제로 높은 지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거예요. 주산연은 주택산업연구원이라는 데서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주택을 짓는데 그 주택 짓는 거를 전망을 해주는 거죠. 그 전망을 해주면서 하는 건데 이것 또한 높은 지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을 지으면 높은 가격에 팔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다 전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도 높고 주택 건설 경기도 앞으로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를 전망을 해주는 겁니다. 자,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택 유형별로 보시면 매매가 지수 변동률이라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좀 크게 보는 거는 아파트 매매가 지수 변동률이에요. 어떻게 중대형 규모가 이제 강세를 점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까지는 서울 수도권이나 대규모 광역시에서는 5구 타입이 굉장히 가격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점점 뭐가 중대형 평수들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이 지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표 특히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지금이 아니고 4년 뒤를 생각하고 6년 뒤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는 중대형 평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수익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 가격은 모두 상승 쪽에 이제 돌아섰어요. 다시 이제 재건축 가격이 어느 정도는 하락을 봤다고 생각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해서 재건축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게 어느 정도 끝났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거 이제 정리가 들어가서 상승으로 돌아섰다라는 얘기죠. 이제 심리적으로도 위축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풀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매매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게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서울은 진입할 수 있는 게 이제 유일하게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진입을 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매매가 지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인허가 실적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주택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 얘기고요. 청약 부자 수는 여전히 지금 막강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계속 2,500만 구자면 거의 모든 국민이 지금 청약을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거의 청약을 안 든 사람이 없는데 꼭 그 청약을 분양받았다고 청약을 해지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집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특히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청약을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어요. 상승을 했고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표로 이런 정도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전국과 평균 대비 서울 수도권의 평균 대비보다 높게 사고 있구나 낮게 사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초 자료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분양이나 입주 물량은 여러분들 다른 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가에 대한 거를 보시면 자, 전세가 아파트 거는 약간 꺾였어요. 지수가. 한국감정원 자료인데 지수가 약간 꺾인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어떤 거냐면 서울을 봤을 때 약간 꺾인 거고요. 지방으로 나갔을 때는 이제 서울은 어느 정도 이동이 끝났기 때문에 꺾인 거고 지방으로 가면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주택 그 지수는 높아지고 있어요. 전세가 지수는 한동안 꺾이지 않고 계속 나올 거다. 이게 언제까지 연장될 거냐에 대한 거는 전문가마다 다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2023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2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임대차 3법에 대한 게 강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가 지수 변동률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매매 전세가율에 대한 거, 전월세 시장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이건 전월세 시장이나 이런 건 오피스 시장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이제 월세화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토지 시장도 마찬가지 좀 많이 보시면 세종 쪽이 많이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종 쪽이 많이 상승을 했고 다른 쪽은 보합 쪽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하고 개발 쪽이 있는 쪽은 많이 유지를 하고 있고 여전히 제주 쪽은 지금 하락 국면을 접어들고 있다는 거죠. 제주가 지금 계속 토지 가격이 하락, 미분양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벗어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제주에 우리가 세컨하우스나 이런 거를 갖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내 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그래서 이제 토지 가격 자체도 그런 세컨하우스 개념이 사라지면서 토지에 대한 것도 많이 시들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망지수에 대한 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전망지수는, 자, 이게, 리스에서 되는 건 전체 응답수 분의 대폭 상승 플러스 소폭 상승 0.5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백지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백지수라는 거, 전망지수라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95, 그러니까 94까지는 우리가 안 좋다, 하락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95부터 114까지는 보합을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115 이상은 상승을 얘기하는데 지금 136이 나와요. 보시면 주택 매매 가격이나 토지 주택 전세 가격이나 이런 걸 보시면 특히 어느 게 주택 전세 가격에 대한 게 엄청난 상승으로 나오죠. 앞으로도 계속 많이 상승할 거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주택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게 저도 뭐 다른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앞으로 자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여유를 갖고 계시다가 갭 투자 가능한 지역을 많이 알아보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가 뭐 어차피 전세값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갭 투자 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제 보면 매매가 지수하고 그 다음에 토지 매매 가격하고 이거는 약간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보합 쪽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전세값만큼은 지금 계속 상승을 예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부동산 거래 전망도 이제 마지막 이제 보시면 자, 주택 전세 거래량도 95에 굉장히 높은 지수를 나타내고요. 매매 거래량도 그렇게 나쁜 지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걸 전월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7월 달 대비해서 소폭 줄긴 하지만 지난 3월에 비하면 지금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앞으로도 어떤 규제나 이런 게 나와도 그렇게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세가는 앞으로도 2, 3년간 계속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재건축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서울 수도권은 재건축 가격은 이제 조정이 끝나고 상승으로 돌아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수도권의 상승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어느 정도는 상승을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또 조정구역으로 묶여있는 김포 말고는 이제 다른 쪽 파주나 그 다음에 울산 뭐 기타 지역들이 이제 또 상승이 굉장히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전망 지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